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냈습니다. 테라펩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하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어요. 다들 이제 머스크 회사들이 전부 합쳐지는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 테라펩이라는 게 정말 머스크 제국의 거대한 합병을 위한 마지막 파질 조각일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일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는요, 그냥 칩 만드는 공장 하나 짓는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건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의 미래 관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전략적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테라펩이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 큰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테라펩은요, 텍사스 오스틴에 지어지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다 만드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머스크가 직접 썼던 공동 운영, 그러니까 jointly operated라는 단어예요. 세 회사가 이걸 함께 운영한다. 바로 이 한마디에서 모든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무려 250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테라펩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결정에 얼마나 큰 판돈이 걸려 있는지가 그냥 느껴지죠. 솔직히 한 회사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에요. 목표는 더 엄청납니다. 연간 1테라와트급의 AI 연산 능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규모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AI 연산 능력을 싹 다 합친 것보다 50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건 뭐 그냥 세상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전표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론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시장, 특히 오랫동안 투자해온 분들이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바로 합병은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테라펩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The mother of all mergers is coming. 그러니까 모든 합병의 어머니, 역대급 합병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시장이 이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아니,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병을 확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너지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땅에서는 테슬라의 로봇이랑 자율주행차가 굴러다니고 하늘에서는 스페이스X의 위성이 날아다니는데 이 모든 걸 위한 AI 칩이 한 공장에서 나온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둘째, 역시 돈 문제입니다. 250억 달러, 테슬라 혼자서는 정말 벅차거든요. 스페이스X의 자금력이 꼭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고요. 셋째,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xAI가 스페이스X에 흡수된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머스크가 꿈꾸는 거대한 통합 비전, 그 은하 문명이라는 목표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 합병 시나리오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꿔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영리한 대안으로 나오는 조인트 벤처, 즉 JV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합병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합병은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리스크와 이익을 다 같이 나누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빠질 위험이 커져요. 반면에 JV 모델은 각 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테라탭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해서만 힘을 합치는 방식입니다. 각 회사의 리스크를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의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게 그냥 평범한 JV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일론 머스크라는 단 한 사람이 세 회사의 CEO를 전부 다 맡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점이 법적으로 회사를 합치지 않고도 마치 합병하는 것 같은 강력한 시너지와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마법 같은 열쇠인 셈입니다. 이 JV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게 일종의 금융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스페이스X랑 xAI가 테라펩에 돈을 투자해요. 그럼 테슬라의 자회사인 테라펩은 그 돈으로 칩을 만들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그 칩을 다시 스페이스X랑 xAI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이익은 또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다시 테라펩으로 재투자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회사가 윈윈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정말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특히 이건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합병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걸까요? 만약 섣부르게 합병을 추진했다가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터질 수 있는지 그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인재 문제입니다. 스페이스X는 아시다시피 국방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IPR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따라요. 이게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만 고용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테슬라랑 덜컥 합병해버리면 이 규정이 테슬라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모인 테슬라의 핵심 인재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인 거죠. 두 번째는 재무 리스크, 돈 문제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우주 인프라를 까느라 어마어마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막 로보택시 같은 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단계고요. 이 둘의 재무 지표가 섞여버리면 시장에서는 이걸 테슬라 수익성 바빠졌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각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효율성 문제입니다. 자동차, 에너지, 우주, 통신, AI 이걸 다 하는 거대 기업이 갑자기 탄생한다? 이건 뭐 나오자마자 정부의 강력한 반독점 조사 타겟이 될 게 뻔합니다. 또 조직이 이렇게 거대해지면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은 느려지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혁신적인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머스크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합병일까요? 아니면 JV일까요? 혹시 이 둘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머스크의 계획은 이런 단계적 접근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1단계로 일단 당분간은 유연한 JV 형태로 가면서 앞서 말한 온갖 리스크는 피하고 각 회사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다 2단계, 테슬라의 로보택시랑 옵티머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가 스페이스X랑 비슷해지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두 회사의 가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X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진짜 합병을 추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테라펩은 합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기보다는 법적인 합병 없이도 합병의 효과를 모두 누리는 머스크식 실용주의 경영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리스크가 큰 합병을 하는 대신 아주 영리한 JV를 선택해서 실리를 먼저 챙기는 것. 이게 그의 방식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네, 이제 머스크의 큰 그림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죠? 당장은 JV로 가고 먼 미래에 합병을 그린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라펩이라는 JV의 지배 지분, 즉 컨트롤 타워의 열쇠는 과연 누가 주게 될까요? 테슬라일까요? 아니면 스페이스X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